2025년 2월 16일 날씨 별로 안 추운데? 기분 좋음. 오늘은 광진구에 위치한 원조 할아버지 손두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온 곳의 위치는 아차산역 2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가게였고 차량 이용 시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차산 등산을 하러 갔다가 내려와서 무조건 들려줘야 하는 그런 등산 필수 코스인 곳이었고요. 특이하게 여름을 제외하고는 모두부와 순두부만 파는 곳인데 정말 든든히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요즘 이미지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신 백종원 선생님도 맛있다고 하고 간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게가 시작된 지는 3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게를 확장하면서 한 칸씩 옆으로 옮겨서 현재 위치에서 장사를 하신 지는 5년 됐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곳이 메뉴 자체는 정말 간단했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는 이직을 준비 중인데 요즘 외식업 쪽 취업시장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워낙에 불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잘 안 뽑으려고 해서 경쟁률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 곳이 붙어서 2월 말부터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안 됐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사실 정말로 원했던 직무와 회사는 최종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삶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이러면서 너가 현재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것도 너가 알고 있지 않냐, 미래의 너에게는 다 자양분이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맞는 말만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안일하게 너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넓게 보고 길게 바라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또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다시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려버리면 그거대로 또 이상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프롤로그는 여기까지였고요. 아무튼 이제 원조 할아버지 순두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넓었습니다. 4인 기준 15테이블 이상 있었고요. 그리고 입구 옆쪽으로는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오픈 주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등산 시즌이 오면 항상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입니다. 이곳이 여름에는 계절 메뉴로 콩국수와 콩물도 팔지만 현재는 두부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걸리와 음료수도 참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코가 삐뚤어져서 집을 못 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건 모든 재료가 또 국내산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모두부 1개와 순두부 1개 그리고 공깃밥까지 주문을 하였습니다. 맞다. 그리고 못 참고 막걸리까지 주문을 하였고요. 주문을 함과 동시에 밑반찬과 두부가 바로 나옵니다. 일단 밑반찬으로는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새우젓갈, 청양고추, 그리고 테이블마다 양념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부 양이 상당히 푸짐했습니다. 한 그릇에 무심하게 툭툭 잘려진 두부가 나오는데 묵직함이 느껴졌고요. 다음은 순두부. 이런 양은 냄비에 나오는데 이게 4,000원이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두부 한 그릇을 4,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공깃밥을 주문하면 이렇게 큰 접시와 무생채를 주십니다. 아무튼 모두부부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고소했고 일단 따뜻한 두부를 바로 먹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고요. 새우젓갈을 같이 올려 먹으면 정말 극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정말 맛있었으나 특히 이 새우젓갈이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두부 위에 올려서 먹으면 정말 혀에 척착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쭤보니 이 새우젓갈 레시피는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김치와 깍두기는 둘 다 간이 세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깍두기는 좀 덜 익었으나 무 자체가 달아서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두부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고소했고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드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느 곳을 가든 음식을 먹으면 한 입 한 입에 이 음식에 대한 정성이 다 느껴지는데 정말 담백하고 깔끔한 게 기본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두부 또한 위에 새우젓갈을 올려 먹으면 극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깃밥, 같이 나온 무생채와 순두부를 그릇에 비벼서 먹었는데 진짜 참 담백하면서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고소하면서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막걸리도 한 잔씩 해주면서 먹다 보니 긴장을 자칫하고 풀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두부라 그런가 다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고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녀온 원조 할아버지 손두부는 상당히 가성비가 느껴지는 식당이었습니다. 뭔가 음식으로 어떻게든 기교를 부리는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정말 근본,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식당이라 느껴졌습니다. 모든 재료를 국내산만 취급하고 좋은 것만 쓰신다는 것도 정말 딱 한 입만 먹어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들 간이 센 것도 없고 두부이다 보니 배부르게 다 먹고 나도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본찬으로 나온 새우젓갈, 이 집의 킥이었습니다. 한 4-5번은 리필을 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상당히 중독적이었고요. 두부 자체도 정말 고소하고 따뜻하니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참 야무지게 다 먹고 저녁에는 호떡을 또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호떡에 꽂혀서 레시피를 지금 한 10번 정도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점점 맛있어지는 게 느껴져서 참 기쁩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나 호떡집을 차리게 되면 꼭 맛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이 기름으로 대체되는 게 느껴져서 웬만해서 일주일에 최대 한 번만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까지 먹어버렸네요. 이게 오늘 건강한 두부를 먹은 게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하나 느낀 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더라고요. 편집할 때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이제 그만 먹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또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보면 또 먹고 있고 또 하나 있어서 보면 또 먹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조금씩 많이 먹고 아니면 좀 음식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오래오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일기도 끝!